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원년 멤버, 즉 통합과학의 원년 멤버가 되는 고1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내신평가 수능 체제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2025년도 고1 대비 강의로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 그죠?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뭐 얼핏 들어서 알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처럼 몇 학점처럼 해서 192학점에 도달 시에 졸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업량 나와 있죠. 그래서 1학점이 이제 우리가 1시간인데 이제 10분 빼고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192학점. 굉장히 바쁘겠죠. 여러분 말로 빡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 2560시간 축소된 수업 시간인데요. 자, 아무튼 총 이수학점 졸업 요건에 자, 말하면 필수 이수학점에다가 자율 선택 학점 창의력까지 해서 하는 이제 고교 학점제 단. 그다음에 고교 교육 과정의 편성을 보면 이제 교과, 군, 그다음에 여기 창의적 폐업,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동아리 활동이고, 여기 보면 이제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공통 과목인 공통과학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뭐 과학으로 말하면 이제 물화, 생지, 자, 사회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는 공통 과목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쭉 보시면 공통 국어부 쭉 하고 여기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창의적 활동까지 해서 192학점, 1시간 수업은 50분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등급제 개편 좀 설명드릴게요. 자, 등급별 비율비 증가 및 내신 산출 등급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내신 등급에 대한 과잉 경쟁 해소 목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 9등급에서 5등급제, 이게 옛날 말하면 저희 때 수, 미, 양, 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바로 2024년은 1등급 4, 2등급 7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개편되는 2025년은 1등급이 10%, 1등급 되기가 쉽죠. 하지만 잘못하고 1등급 내에 못 들면 진짜 여러분 말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2등급 24%, 3등급이 되는데 하여튼 가능한 1등급 내에 들어야 되겠죠. 1등급 4%가 아니고 10%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뭐 이건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절대평가, 성적 동시개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 평가 방식 차등화, 그 다음에 출신학교 과목별에 대한 유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해소해갖고 상대평가 1에서 5등급과 절대평가 A에서 2등급을 성취도 함께 기재한다. 특히 예체능 과학실험 교육, 여기서 이제 과학실험 교육,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등은 이제 제외한다. 자, 그리고 논서술 확대 편가 이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죠. 국어, 수학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영어, 사회, 자, 한국도 똑같이 돼 있고, 통합사회, 통합사회 1, 2, 과학과 비슷하죠. 그리고 과학은 통합과학 1, 통합 2. 자, 물론 이제 과학실험 1, 2도 있고, 물리화학, 생물제,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얘기니까, 그건 자체하고, 우선 통합과학 1, 2, 그러니까 1하고 2인데요.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 통합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통합형, 융합형 수능 실시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의가 공통 다 필요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이 전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한 10 몇 년 전에 보면 다 이과고 문과고 다 과학, 사회를 다 했던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통합사회 과학 출제가 된다는 거, 그다음 계열 구분 없고 동일 문제 적용. 그러니까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자, 뭐 여기는 이제 수학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 딱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과학. 네. 우선 과학 과목 뭐 8개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는 반드시 공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설은 너무 길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2025년입니다. 2025년. 물론 이제 2022년에 개정된 게 3년 동안 심의를 거쳐서 올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고1 통합과학 만점, 명불허전, 챔터과학. 자, 단어별 핵심 개념 만점 적중. 자, 근데 여기서요. 사실 옛날에 저도 꽤 오래 교사도 해봤고, 이제 학원 강의도 꽤 지금 했는데, 보면은 과학 과목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다. 두려워한다기보다 과학 과목에 대해서 좀 이거 어렵다는 집단이 있죠. 특히 이제 경상계열, 문과 학생들, 그리고 또 의과 계열은 다 과학을 만점 맞아야 된다.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2025년 금방 남았죠. 2020니까 1, 2월 과정, 뭐 흔히 윈터스쿨 1, 2월 과정, 그 다음에 1학기 중간 과정 3, 5월 과정, 이게 또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기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1학 기말 과정.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 문제, 신유 쭉 나와 있습니다. 학기별 분석하는 거. 자, 그래서 대치동 통합과학 최고수 학기별 내신 1등급 스카이 입시 교육. 자, 여기 문의할 때 돼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이미 시작했지만 아무튼 1, 2월 과정, 3, 4월 과정 이렇게 해서 전개해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은 지구과학단은, 생명과학단은, 물리영역, 화학역, 그 다음에 환경 부분, 에너지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치동 방배병.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여기 특목고 쭉 대비, 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근방인 학교들 문제은행이 다 있어갖고 우리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기본, 발전 이렇게 돼 있죠.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발전만 볼게요. 심화된 개념까지 완벽하게 학습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배운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 마지막으로 고난도 문제와 응용 문제까지, 그러니까 수능 대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논술도 나오죠. 논술 같은 거 대비할 수 있는, 특히 의대 논술 하시는 분들은 고난도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내용,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식 문제 꼭 기록하시고, 자, 이제 20문항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서술식 문항이 꼭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에 나오죠. 이제부터 준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개정된 2020 개정된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통합과학 1, 2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뭐 안 읽어도 알겠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참여 실천을 통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논리적인 머리, 또 창의적인 머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운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2015년 개념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죠. 통합과학의 비결을 보시면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의 다양성, 환경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과학의 기초, 뭐 단위 같은 거 나오고,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뭐 비슷비슷하지만 과학의 기초 같은 게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에는 자, 여기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나누는데 과학과 미래 사회, 첨단과학, 요즘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시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특히 과학의 기초 부분이 좀 더 들어갔다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통합과학 원리는 과학 기초, 기본량과 단위. 자, 우리가 지금 단위를 뭘 쓸까요? 자, 우리는 미터를 써요. 킬로미터 하고요. 근데 미국 뭐 그 스포츠 보면 뭐 몇 마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배도 우리는 뭐 몇 미터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몇 샤클, 뭐 2 샤클, 3 샤클, 그 샤클이 뭐야? 뭐 25m, 뭐 이런 식으로 다른데요. 그래서 기본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측정과 어림, 우리 그래서 유효 숫자, 옛날에 그 매스 실린더라고 그러죠. 눈금 실린더에서 눈금을 어떻게 읽는 거, 그다음에 정보와 신호,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 다 특히 이제 우리는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질의 규칙성, 원소, 별의 진화, 자, 빅뱅 이런부터 해서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 그다음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뭐 금속 결합 이런 것들, 하다못해 수소 결합, 뭐 DNA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규산염 화합물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특성,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이제 여러분이 금방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 그리고 판 구조론과 지각 변동, 그래서 뭐 해령고 해구, 배원 단층 이런 거 나오겠죠. 중력장 내의 운동, 등가속도 운동, 또 충격량과 운동량.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요. 충격량과 운동량은 중학교 과정에 배운 적이 없지만 관성의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질량과 속도, 힘과 시간의 관계를 공부하시면 되겠고, 생명 시스템, 자, 세포, 셀 스트럭처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DNA, 즉 DNA 도그마라고 그러죠. 생명 중심의 원리까지 배우고요. 물질 대사,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호흡작용 이런 걸 배우고, 그다음에 유전자와 단백질, 아까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러죠. 유전자 중심 원리 이런 거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통합과학2는 자, 이건 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지질시대, 환경, 자연선택 생물자, 우리가 말하는 유전적이죠. 유전적에서 진화의 과정, 그다음에 물질 변화, 에너지 출입, 그다음에 중화 반응, 산과 염기, 그다음에 환경에서 온실 기체, 에너지 전환 효율, 핵 융합 발전, 과학의 미래자, 감염병과 병원체. 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감염성
뭐 감염성 질환이 있지만 또 비감염성 질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여기 인공지능과 과학 탐구, 로봇.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윤리. 자, 인간 복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고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직면하죠.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과정 기능 쭉 보시면 자연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변인.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냐, 뭐 귀납적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추론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다시 보시면 이해 적용이지만 요 부분하고 여기 좀 더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부분이 더 있다는 거 빨리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예시문항 1번입니다. 자, 통합과학 1의 예시문항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지구. 동물세포, 리튬. 자, 리튬 원자가 3번에 1족 원소죠. 자, 리튬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러나? 금보다 더 비싸요. 그죠? 왜냐하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리튬 배터리를 능가하는 배터리가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전기자동차 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대전화도 리튬 아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백세 황금이라서 굉장히 뭐 매장량도 많지 않은데 상당히 비싼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칼리 금속이죠. 자, 지구는 핵이 있어. 내핵과 외핵이 있고, 뭐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내핵에 또 하나 핵이 있다는 것이 아마 교과서에 실릴지도 몰라요. 아무튼 내핵, 외핵, 멘틀, 그다음에 지각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판구조라는 모형 되어 있고요. 핵의 지름이 얼마냐? 뭐 핵의 지름 여러분 지구는 6,400km인데 내핵까지는 5,100km, 외핵까지는 뭐 2,900km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동물세포 보세요. 동물세포 핵이 있어요. 이 핵과 이 핵은 전혀 다르지만 동물세포 핵 속에는 DNA가 있고 유전 물질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Y. 동물세포 하면 뭐 몇 마이크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리튬 원자의 핵은 이거 더 작죠. 그죠? 이 핵은 뭐 10의 마이너스 15승 5도 정도 되죠. 그래서 핵의 크기는 뭐 이게 제일 크고 이건 뭐 거시적인 핵이고 이건 미시적인 핵이지만 이러한 리튬 원자라든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동물세포가 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뭐 이 정도 개념만 가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많아요. 디스커션 내용. 핵의 지름은 모두 길이가 해당하는 기본양으로 나타난다. 그죠? 핵의 반지름, 뭐 지름 마찬가지고, 뭐 순서 아까 물어보다 안 하죠. 핵의 부피는 핵의 지름과 같은 단위로 표현해. 부피와 지름은 다르죠.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과학 기초 자연의 시간과 공간에서 기술할 수 있음을 알고 길이와 시간의 측정의 현대적 방법. 그러니까 디멘전 차이죠.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기본량의 의미를 알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단위가 가지는 의미와 적용설.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단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량과 단위. 그래서 단위가 통일돼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1980년대인가요? 제네바에서 SI 단위로 통일을 했지만 통일시켜놓고 안 지키는 나라가 꽤 많죠. 뭐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도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한자, 두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자, 두자.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 집 몇 평에 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 33평. 어우, 넓으네. 요즘은 안 그래요. 너희 집은 몇 제곱미터에 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의지를 보시면 기본량 단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평가를 물어본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통과해서 보면 뭐 세포 원자 핵을 지름하는 거, 스케일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SI 단위에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이 있죠. 온도도 또 절대 온도, absolute temperature에서 켈빈으로 쓰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유도량에는 이제 부피. 자, 부피는 뭐 구의 부피 하면 뭐 나오죠. 구의 표면적도 있지만 그래서 구의 3분의 4 파이 R 3승, 속력, 농도, 그죠? 농도도 이제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라리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안점은 자, 우주에 벌어진 다양한 현상이니까 아주 거시적인 현상부터 아주 미세한 패턴까지 다 읽을 줄 아는 통합적 과학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면,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몇 제곱미터야를 외우고 있지만 지구는 질량이 얼마며 지구의 평균 밀도는 얼마며 그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아무튼 비교 탐색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고온의 기체 방정관에서 관찰하는 수소, 헬륨, 탄소. 자, 수소 원자보다 1번, 헬륨 원자보다 2번, 탄소 원자가 6번인데요. 스펙트럼을 봐서요. 수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전자가 막 움직이니까 되는 얘기죠. 헬륨, 탄소, 그다음 별.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죠. 이 별에는 수소, 탄소, 헬륨 중에서 뭐가 있을까 겹치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겹치는 거.
요 별에 수소 있어요. 그죠? 헬륨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약간, 탄소는 좀, 그렇대.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걸. 스펙트럼에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렇죠? 헬륨. 자, 헬륨은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핵 융합방이 생성된다. 뭐 당연한 사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자, 빨리 나갈게요. 자, 뭐 비슷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 초기에 형성된, 그러니까 우리 빅뱅의 증거 같은 거 배울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주 초기의 원소로부터 태양계 재료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 우라늄, 뭐 플루토늄, 그죠?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이 폭발해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폭발한 성운에서 다시 만들어진 별과 행성과 물질, 그 다음에 행성들이다. 이런 윤회 사상 같은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형성, 별의 진화, 그 다음에 자료 변환, 스펙트럼 분석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평가 목표는 스펙트럼, 어느 별의 스펙트럼이냐. 그러니까 요즘 보면 별의 표면을 스펙트럼 분석하면은 별의 표면 온도, 구성 원소까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 스테판, 볼차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별의 광도, 별의 밝기, 뭐 절대등 같은 거, 그리고 별의 반질, 밀도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형을 분석해서 별의 온도, 이거는 적색 거성이구나, 이것은 초고성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오고, 아까 얘기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체방정관 얘기 나오고요. 핵융합 반응 얘기 나옵니다. 자, 조안점은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기체방정관에 관찰 여러 원소에 의해서 위치된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 그리고 빅뱅 초기 핵융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자, 빅뱅 초기, 뭐 지금 여러분 중3 과정에서 고1 올라가실 때는 빅뱅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수십억, 그러니까 138억 년 전이라 그래요. 이제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138억 년 대해서 펑 하고 터져서 지금의 이런 원소가 됐는데, 뭐 38만 년이 지나서야 그때야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가설이 빅뱅 이론인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문장 3입니다.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자, 내가 물체 수평으로 던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평으로 한번 던졌어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나는 분명히 초기 속도밖에 안 좋은데 계속 날아갑니다.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영어에도 나오죠? 교수가 사과를 탁 떨어뜨려갖고, 자, 중력 때문입니다. 그럼 중력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수평으로 날아갈 때 수평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대충 다 짐작해요.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는 가속됩니다. 그래서 수평 속도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연직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거 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론 공기중력 때문에 안 되겠지만 천천히 해서 요즘 뭐 스마트 기기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간다. 그러니까 자, 이동거리 아래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수평 속도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연직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중력 가속도만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3 과정에서 이제 힘과 운동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약간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장 내의 운동, 그 다음에 이거 실험을 해서 관찰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력장 내의 운동. 한마디면 다겠죠?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여기선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죠?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 자, X, Y, 2차 평면. 그래서 Y축은 뭐고 X축은 뭐냐. 보통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 세로축이 거리를 나타내느냐, 세로축이 속도를 나타내느냐, 또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이런 과정, 즉 그래프 해석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래프 해석 나와 있죠. 자, 그래프 해석 능력은 과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취직을 할 때 입사 시험에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무릎에 답하시오.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래프 해석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능력이 키워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쇠구슬의 운동을 연직과 수평 운동을 이해하는 거, 거리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과정. 자, 이거 왜 넣다 뺐다 하는 거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발전기의 원리죠. generation.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발전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과정. 물론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아주 어려운 기억나죠?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자기장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야야 안 돼. 변화가 많으면 안 돼. 그래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N극이 못 오게. N극을 멀리 하면은 야 가지 마. 그래서 S극이 오는 그런 교류 발전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건 뭐 중3 과정 다 배운 거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잠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검리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로부터 높이 H에서 코일의 중심축 자석을 가만히 놓는다.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쿵쾅 떨어지냐?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쿵쾅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초정밀 카메라로 보면 여기서 잠깐 덜컥덜컥 걸려요. 왜? 전자기유도 법칙. 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면 못 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렌즈의 법칙이다 해서 패러데이의 유도 기전력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 N극이 가까이 가면 N극이 올라와서 못 들어가게 해요.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초전대처럼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하지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못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전자기유도 법칙, 즉 여기서 역학 에너지가 뭐로 여기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계 눈곱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때 확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역학 에너지가 일부러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방향이 오른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방향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그죠? 뭐 패러데이 법칙 이런 거 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과 있는 중력 뭐 쭉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문제 나와 있죠. 자석 문제, 예.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 그죠? 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전기, 발전기, 컴퓨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아버지라는 패러데이 정말 대단히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봐요. 이분은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것은 1800년대 초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 생각해보니까 그럼 거꾸로 자기장을 움직이면 그 속에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 완전한 역발상이죠. 나는 그래서 에디슨보다 이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역발상의 법칙.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발전기로 바꾸신 그런 내용. 그래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즘 우리 IT 모든 기초가 여기서 돼 있습니다. 정보, 기록, 그다음 정보를 읽는 과정.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의 예시문항, 그리고 개정은 2022년이지만 우리가 2025년에 접하는, 자, 그래서 1월, 2월 과정, 3월, 4월 과정,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준 만점 목표. 자, 사실 1등급이 10%. 거기 못 들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저 어르신 말로 하면 족보에서 파가라. 자, 10% 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고1 대비 스카 입시교육 통합과학 이제 1, 예시 1, 4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잠깐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